우리가 이제 교정 치료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좀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게 문제될까, 어떤 게 불편할까, 어떤 게 힘들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른 어떤 의과 치료하고 비교했을 때 교정 치료가 가지는 단점, 어떤 특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치료의 단점, 첫 번째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간이. 만약에 교정이 굉장히 짧게 걸린다 그러면 지금보다 교정 치료를 하는 분들이 월등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망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교정에서의 치아 이동이 사실은 뼈 반응이기 때문에 뼈들이 잘 만들어지고 흡수되고 하는 과정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했을 때 부러진 뼈가 붙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단축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정도 기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교정 치료 기간이 여러 가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교정 치료를 길게 하다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원하신다든지 이런 이제 스케줄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잘 못 지키면 또 교정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나중에 교정이 끝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쁘게 배열된 것, 그 다음에 딱 맞는 교합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걸 맞추려면 우리가 또 고무줄을 열심히 또 걸고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잘 안 되면 또 기간이 또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원래도 또 기간이 길고 한 그런 것들, 그런 게 사실은 교정 치료가 갖는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정 치료가 갖는 단점 두 번째는 불편감이라든지 통증,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교정통이라고 하는 통증은 보통 교정 초반에 제일 불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보통 통증이 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크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엄청 아프다 하시고 약도 드시는 경우도 있고, 진통제. 제 경험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좀 성장기 친구들이나 중고등학교 어린 친구들은 통증이 좀 덜한 것 같고요. 성인들은 초반에 좀 아파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꼭 아프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굉장히 개인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좀 동반된다 라고 하는 것, 교정치료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정치료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건 첫 번째는 우리가 충치는 굉장히 교정치료 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교정을 해서 이가 삐뚤은 것들이 가지런히 되고 이는 굉장히 예뻐졌는데 이 이가 너무 충치가 생겨서 굉장히 아쉬운 경우들도 있고, 특히 성장기 친구들 중에 이 양치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브라켓이 없는 상태에서 양치가 안 되는 것하고 교정 중에 양치가 안 되는 건 좀 다르거든요. 브라켓이 있는 상태에서 양치가 안 되면 더 많이 음식물이 저류하고, 그러면 사실 충치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작용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잇몸 질환, 소위 말하는 치주 질환이라고 하죠. 잇몸뼈가 낮아지는 상태. 그런 경우에 잇몸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교정 치료 중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교정 치료한다고 다 잇몸이 나빠지진 않아요. 잇몸 상태가 건강하고 구강위생 관리도 잘 되는 분이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잇몸이 안 좋아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교정 전에 원래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치주 질환이 있어가지고 잇몸뼈가 내려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정 중에 관리가 잘 안 되면 잇몸이 더 안 좋아져요.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교정하는 의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교정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를 움직일 때도. 그리고 환자분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잇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교정 치료 중간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은 그것도 이제 교정 치료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작용 중에 또 하나는 이를 감싸고 있는 잇몸이 내려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치은퇴축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도 건강한 치아와 문제없이 양치 관리 잘 되는 분한테는 그렇게 나타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정치료 과정에 있어서 치아들이 잇몸뼈 밖으로 너무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의사들이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그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양치가 잘 안 되고 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또 치은퇴축의 가능성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교정 중에 치은퇴축이 발생하는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 부작용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치근 흡수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치아의 뿌리가 짧아지는 증상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작용들은 전부 다 조심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위생관리 잘하고 양치관리 잘하고 의사도 조심하고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치근흡수는 조심한다고 해서 예방되는 게 아니고요. 치근흡수의 그런 양이나 어느 정도에 올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의 뿌리가 조금 짧아지는 증상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이걸 우리가 치근흡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정 치료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치료의 단점 혹은 특징 중에 네 번째는 환자분들이 지켜줘야 될 게 많아요.
치료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치 관리 잘 돼야 되고요. 위생 관리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원 약속 잘 지켜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온다 그러시면 2년으로 치면 24번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초반에 잘 오다가 나중에 잘 못 오고, 그러면 사실은 치료가 조금 문제가 되고 기간도 길어지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합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고무줄을 걸거든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이 직접 거시게 되거든요. 왜냐면 밥 먹을 때는 고무줄을 빼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걸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빼고 그 위에 걸고 이런 고무줄을 잘 걸어야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상적인 예쁜 교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정치료 과정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정치료의 특징 혹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정치료의 단점 혹은 뭐 아쉬운 점일 수도 있는데,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뭐 찾아보면 교정치료에서 이게 망가졌다, 이게 문제가 됐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크게는 두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치료가 잘못된 거예요. 교정치료가 조금 부족한 거죠. 조금 아쉽게 되고 교합이라든지 어떤 앞니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치료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교정치료의 결과가 가지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겠죠. 교정치료를 뭐 다 고칠 수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한계점을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교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한 기대를 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교합을 맞출 때 상악과 하악의 미드라인, 중앙선이라고 하죠. 이게 딱 안 맞게 됩니다. 약간은 틀어지게끔 맞춰야지만 교합이 또 맞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비대칭이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했다면은 그런 것을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얘기를 못 들은 상태에서는 나는 교정 끝났는데 중앙선도 안 맞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턱의 크기가 정상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아래턱이 좀 나와 있는 분들 혹은 무턱인 분들, 그런 분들은 앞니의 각도를 정확하게 아이디얼하게 예쁘게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니 각도가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 바꿔야지만 교합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골격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처음에 듣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교정이 끝나면 불만족스럽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정치료의 단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정치료가 이렇게 굉장히 뭐 할 것도 많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교정이 잘 끝났을 때는 그 리워드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사실 크거든요. 스마일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치료는 사실 교정치료밖에 없거든요. 치열이 가지런해지고 웃는 게 예뻐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더 외향적으로 바뀌시고,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잘 꾸미기 시작합니다. 남자분들은 머리 손질을 하시고 여자분들은 더 화장을 또 하신다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단순히 치아를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나 자존감 이런 것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정치료를 시작할 때 상담을 한번 하고 교정치료가 다 끝나면 또 한번 상담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상담했을 때 잘 치료가 마무리되신 분들이 이거를 후회하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교정치료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빨리 하는 게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게.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부작용도 덜하고요. 기간도 좀 짧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정치료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큰 치료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의 그 현재 상태와 한계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냥 맡기면 치료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좋은 치료 결과, 예쁜 치료 결과를 위해서는 내가 또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치료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